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진으로 돌아보는 지난 한 주간의 뉴스 클릭베스트 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진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연합뉴스 사진부 한상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기자 휴가 다녀오셨나요? 네, 아니요, 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막 올림픽이 시작을 했죠. 그래서 네. 이런 큰 대회가 있거나 아니면 빨간 날 이럴 때는 뭐 항상 일을 하는 게 저희 사진 기자들은 뭐 특이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집에서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오늘 첫 번째 사진이 피서 관련 사진이거든요. 예. 먼저 빨리 첫 번째 사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이 사진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뭐 물반, 사람반이다 이런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은데요. 예, 뭐 지난 일요일 해운대인데요. 뭐 구름처럼 사람들이 모여 네. 있습니다. 물반 사람반이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날도 역시 그 폭염 경보로 80만 명의 인파가 몰렸는데 그 원래 이 해수욕장 전체 모습이 나와 있는 사진은 아니에요. 근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사진을 크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장 그 원하는 모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뭐 이 정도면은 뭐 보시고 시청자들이 떠나고 싶은지 안 떠나고 싶은지 한번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뭐 과연 물놀이를 잘 할 수 있을까? 이것도 궁금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실제로 막 요즘에 드론 촬영이 있는데 드론처럼 위에서 이렇게 막 찍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것만큼 이렇게 촘촘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친구들 이런 데서 충분히 헤엄을 치고 여기 외곽의 이런 쪽에도 좀 널널한 데가 있어요, 사실은. 네. 사진에 약간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많긴 많죠. 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요? 네. 좀 진정한 여름 같은데요. 네, 정말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사진입니다. 비키니를 입고 핫팬츠를 입은 여성들이 물총 싸움을 하고 있네요. 예, 이제 여기도 해운대죠? 뭐 해운대긴 하는데 지금 지난 월요일부터 뭐 이제 내일까지죠. 그 부산에서 열리는 부산 바다 축제 사진입니다. 근데 지난 화요일에 열린 이제 물의 난장이라고 한 뭐 그런 제목으로 열린 뭐 하나의 이벤트입니다. 네. 이건 매년 있는 행사인가요? 예, 올해로 21회째를 맡고 있는데요. 이런 행사가 지금 뭐 해운대뿐만 아니라 부산 곳곳에서 뭐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물놀이, 뭐 그다음에 공연, 뭐 게임, 뭐 해서 다양한 걸 뭐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사진을 말씀드리면 이제 물이 많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모델분들이라서 괜찮을 것 같은데 특히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초상권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런 물이 더 많이 나서 얼굴이 좀 가린다든가 하는 모습으로 사진을 더 셀렉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여름철이다 보니까 워낙 노출이 심한 그렇죠. 계절이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좀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도 좀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물 이런 거 한다든가 뒷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전경 그런 걸 하는데 사실은 뒷모습도 이 초상권이라는 게 꼭 얼굴뿐만이 아니라 네. 뒷모습이어도 주위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으면 그 초상권에 걸립니다. 예. 그래서 좀 힘든 경우가 있죠. 네. 지난 주말에 80만 명이었다고 하니까 이번 주말에도 인파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사고 주의하시고요. 무엇보다 기본적인 도덕과 질서 잘 지켜서 기분 좋은 피서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사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물 관련 사진인데 조금 전 사진과는 굉장히 분위기가 다르네요. 네, 그렇죠. 여기 뭐 무릎 위에까지 물이 차 있고요. 네. 아까는 물을 즐기기 위한 물놀이였다면 지금은 피하고 싶은 물인 것 같아요. 아까는 이제 피서라고 말을 할 수 있으면 이건 어떻게 좀 약간 삶의 무게가 좀 느껴지는 사진이라고 할 수 있죠. 물에 빠진 버스를 밀고 있는 건가요? 예, 여기는 인도 뭄바이 교회인데요. 그 현지 시간으로 지난 일요일입니다. 시민들이 물에 잠긴 도로 위에 멈춘 버스를 밀고 있는 모습인데 뭄바이와 인접 지역에 계속된 폭우로 홍수가 발생해서 열차, 자동차 이런 운행이 차질을 빚고 있으면서 교통 대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연일 폭염으로 고생인데 인도에서는 물난리로 지금 고생이네요. 지난주 네팔과 인도 북부 지역에서는 이제 폭우와 이에 따른 홍수, 산사태 등으로 최소한 120명이 사망했다고 그래요? 합니다. 예. 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요? 네. 네, 건물 공사 현장에서 피해를 본 것 같은데 이것도 폭우로 인한 피해 현장인 건가요? 이제 폭우는 아니고 이제 태풍에 의한 피해인데요. 이 사진은 지난 화요일 홍콩 완차이 지역에 있는 한 빌딩 모습입니다. 올해 제4호 태풍 니다가 2일 오전 중국에 상륙하면서 홍콩과 중국 남부 지역에 피해가 속출했죠.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안 그래도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컸는데 이런 상황에서 곧바로 태풍이 불어닥친 거죠. 다음 사진 한번 더 볼까요? 네. 여기 마트인 것 같은데 네. 여기
검정색 플라스틱이 눈에 띄는데요. 이건 뭔가요? 보통 이제 마트에 가면 여기가 이제 야채나 채소 이런 거를 놓는 진열대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진열대가 싹 비워져 있는 모습이죠. 아, 그럼 혹시 사재기를 한 건가요? 이제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 있는 한 슈퍼마켓 모습인데요. 지난 월요일에 아직 그 태풍 니다가 상륙하기 직전인데 그 물건이 안 들어온 건 아니고 이제 태풍이 올 걸 예상해서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많이 사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어 있는 모습입니다. 예. 네, 어쨌든 이것도 태풍의 영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그렇죠. 있겠네요. 예. 네. 미국 사진도 한번 볼까요? 네. 근데 차 세대가 평상시에 뭐 이렇게 억지로 하려고 해도 참 만들기 힘든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여기 나뭇가지도 차 바퀴 아래 이렇게 걸려 있고요. 예, 뭐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한데요. 미국 동부 메릴랜드 주에 있는 한 그 도시에서 현지 시간으로 지난 일요일입니다. 기습적인 폭우가 내려서 주택과 도로가 침수됐는데요. 2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뭐 구조가 됐다고 합니다. 네. 이 사진은 이제 홍수가 한바탕 마을을 쓸고 지나간 뒤에 건물 앞에 있는 이제 차량 세 대가 이제 3층으로 이렇게 포개져 있는 모습이죠. 네. 뭐 기자가 이제 요 사진에다가 뭐 재치 있게 뭐 제목을 붙였는데 언제 우리가 이런 자세를 취해볼 수 있겠나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았다고 합니다. 예. 뭐 이 사고로 인명 피해가 없었다고 하니까 재미있게 붙인 제목인 것 같긴 한데 이런 광경은 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네, 매년 여름이면 우리나라도 폭염뿐 아니라 태풍 피해도 비켜갈 수는 없는데요. 다행히 올해는 평년에 비해서 태풍 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북서태평양이 태풍 발생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어서 여전히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니까요. 미리미리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사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 사진 이번 주에 굉장히 시끄러웠던 그 사진입니다. 네, 이 안타깝죠. 사고로 네, 또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었죠. 네. 네, 지난 일요일 오후 5시 16분쯤에 그 부산 해운대 문화회관 사거리에서 53살 김모 씨가 몰던 푸조 차량이 7중 교통사고를 내고 이 사고로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이 숨지고 또 이 그 피해 차량들을 타고 있던 14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뭐 처참한 광경인데 뭐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 또 휴가철이고 한데 많은 이동이 있죠.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차원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이 피해자들은 참 정말 졸지에 어이없는 사고를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 교통사고가 이제 다 대부분 그런데 특히 이제 사망자 중에는 이곳으로 휴가를 온 그 40대 여성과 그의 고등학생 아들도 포함돼 있어서 주의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뭐 피서객이 몰린 주말 오후 이 해운대 도심을 100에서 120km로 내달렸는데요. 그 사고 순간에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아, 네. 아니 근데 지금 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게 이 운전자가 뇌전증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김 씨는 지난해 9월 뇌 질환의 일종인 뇌전증의 이제 진단을 받고요. 그 근데 뇌전증이라는 건 약을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이제 순간적으로 발작을 하거나 그렇죠. 뭐 의식을 잃는 이런 질환인데 이런 상황인데 이제 이 김 씨는 지난 7월 아무 일 없이 적성 검사를 거쳐서 운전면허를 갱신했다고 합니다. 더 정확한 조사가 있어야 하겠지만 사고 원인이 뇌전증 때문이라면 허술한 적성 검사에 대한 비난이 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좀 불편하긴 하지만 다른 한번 또 교통사고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아, 네. 정말 앞에 차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찌그러져 있습니다. 이건 어떤 교통사고 사진이죠? 뭐 피서철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공교롭게도 이제 부산인데요. 지난 화요일 12시 25분쯤 이제 부산 남구의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64살 한모 씨가 몰던 산타페 승용차가 도로에 주차돼 있던 트레일러를 들이받았습니다. 네. 이 사고로 이제 한 씨의 아내와 그다음에 딸, 그다음에 3살과 그 생후 3개월 된 외손자 등 4명이 숨지고 그 운전자 한 씨도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네. 저도 이 뉴스를 봤는데 차에 탄 일가족이 휴가를 가던 중이었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씨 부부는 이제 친정에 다니러 온 딸하고 이제 외손자들과 함께 그 다대포 해수욕장으로 피서를 가던 중이었는데 경찰에 그 진술한 바에 의하면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고 한 씨는 네.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결함이나 운전자 과실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휴가길에서의 교통사고, 가족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지만요. 건강한 사람도 누구나 운전대를 잡는 그 순간부터 부조율에 인해서 본의 아니게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항상 명심하시고요.
꼭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주제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럭 한 대가 오고 있는데 이 뒤에 보니까 이렇게 하얀색 연계가 이렇게 있네요. 뭐 차가 고장이 난 건지 매연인지 이거 뭔가요? 예, 사고 사진을 뭐 여러 장 봐서 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 충남 홍성의 거리 모습입니다. 이제 저 차는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연막 소독차인데요. 아, 그 예전에 보던 풍경인데 지금은 좀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요? 뭐 이거를 아시는 분은 뭐 옛날 사람이라고 시쳇말로 할 수 있는데 30대 이상 성인이라면 뭐 누구나 다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추억 중에 하나죠. 뭐. 아, 근데 저는 30대 이상이 아닌데 이 차 알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이른바 이제 방귀차라고 이제 네. 불리는 방역차인데 뭐 이거 차 지나가면 아이들이 막 차량 꽁무니 따라다니고 했죠. 뭐 저는 좀 개인적으로 냄새가 별로 좋지 않아서 안 그러긴 했는데 그 냄새가 약간 알싸한 냄새가 나죠. 근데 이제 하얀 연기를 막 내뿜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재밌죠, 이거. 뭐 재미있는 놀이기구도 되는. 저도 뭐 옛날 생각이 나긴 하네요. 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아, 이 사진을 보니까 정말 실감 나네요. 아, 저도 옛날에 할머니 댁에 놀러 가면 밥을 먹던 와중에 갑자기 이 차 지나가는 소리 들리잖아요. 그러면 막 뛰어나왔었거든요. 진짜 옛날 사람 맞으시군요. 예. 근데 요 건물만 약간 옛날 풍경이면 뭐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현대적인 건물이니까. 네. 근데 어쨌든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 연막 소독에 대한 그 약간 유해성 논란이 있어요. 연막 소독은 휘발성 경유하고 살충제를 이렇게 적절한 비율로 섞어서 분출해서 모기, 뭐 해충을 박멸하는 방식인데 네. 경유의 불완전 연소로 환경 오염과 피부 질환을 일으킬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 조건과 뭐 살포 방식 등에 따라서 소독 효과와 차이가 심해서 해충 박멸 효과가 비교적 낮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 특유의 냄새가 바로 이 휘발성 경유 냄새였군요. 그렇죠. 아, 저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엄청 쫓아다녔는데요. 그리고 식사하시다가 막 뛰어나고 많이 드신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질병관리본부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전국에 과도한 연막 소독 자제를 요청을 했습니다. 대신 소독 대상을 막 특정 지역에 할 수 있는 이제 분무 방식을 다르게 하는 건데 뭐 살충제를 한정된 공간에 압축기를 사용해서 살포하는 방식이나 유충 구제 방식, 뭐 쉽게 말하면 모기를 애벌레 때부터 그 방제하는 방식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연막 소독은 전국 상당수 지역에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그게 전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전기차가 쫙 뿌려가면 이게 시각적으로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각적인 효과가 큰 방식을 다른 걸로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아무래도 이 보여주기 효과는 이거만한 게 없겠네요. 그렇죠. 사실 뭐 사진 기자들도 이런 걸 좀 원하긴 합니다. 뭐 사진 기자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충남 지역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여름철 해충이나 질병 등에 대한 우려가 클 때 특정 지역에 연막 소독차가 다녀오면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안정감을 네.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아니 왜 우리 지역은 소독차가 오지 않느냐고 막 나무라는 막 어르신들이 왜 우리는 안 오는 거야 막 하고 그래서 이런 전시 성격의 운영을 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야간에 사람의 이동이 적은 지역에 뿌려야 한다라는 지침을 세워놓고 있다고 합니다. 소독의 효과나 주민들의 정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식당, 레스토랑 이렇게 딱 쓰여 있네요. 누가 봐도 식당인데요. 잘 보시면은 그 식당 위에 뭐 또 자그맣게 글씨가 써 있습니다. 예. 네, 뭐 2016 팀 코리아 하우스라고 쓰여 있기도 하네요. 예, 그렇죠. 한국 시간은 오늘 아침에 개막한 그 리우 올림픽 관련 그렇죠. 식당인가 봐요. 네, 이거는 이제 대한체육회가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이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그 시내 고급 주택 단지인 아폴롬 타운하우스에 이제 마련됐는데요. 네. 여기에는 이제 급식 지원 센터와 선수 휴식 라운지가 설치돼서 그 대회 기간 동안에 선수단에게 그 한식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아, 근데 그 선수들 식당은 보통 리우 올림픽 층에서 준비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그렇긴 한데 이제 선수들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조직위가 마련한 선수촌 음식으로 식사를 해결합니다. 네. 뭐 저도 많이 해봤지만 그게 입에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나온 얘기 보면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 있잖아요. 네. 되게 음식 안 갈릴 것 같은데 음식이 너무 짜고 싱싱하지 않아서 좀 이렇게 어떤 거 막 불어 터지고 말라 비틀어지고 좀 브라질이 이번에 말이 많았죠. 그래서 네.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럴 때 고향의 맛이 그리운 게 당연하겠죠. 그쵸. 근데 그럴 때 이제 코리아 하우스에 SOS를 치면
거기서 이제 맛있는 한식료를 보내주는 거죠. 한번 내부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아, 네, 여기 뭐 도시락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 한국인 조리사분이 계시네요. 지금 도시락 공장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평소 태릉 진천 선수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와 주방장, 조리사 5명, 그다음에 보조 인력 7명을 포함해서 그 리우 올림픽에 파견을 했습니다. 그 리우 올림픽에는 우리 선수단이 뭐 333명이 출전하는데 이들의 입맛을 이분들이 책임지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코리아 하우스에서는 이제 한식 도시락을 만들어서 이렇게 선수들에게 배달을 이렇게 해주기도 하는데 도시락은 뭐 밥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겠죠. 이제 뭐 사태찜, 뭐 닭다리 구이, 새우튀김. 그 선수촌 가보면 반찬이 되게 화려하거든요. 네. 한번 가보시면 좋을 텐데 어쨌든 이런 다양한 음식들을 현지에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네, 정말 매일 뭐 식단은 바꾸겠죠. 듣기만 해도 정말 군침이 도는 그런 메뉴들인 것 같은데요. 네, 이 운동하는 선수들이라 정말 잘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이 재료 같은 건 다 한국에서 공수해 오는 건가요? 그렇죠. 음식 재료 대부분은 이제 한국에서 공수를 해 갔는데 모자라죠. 이제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영양사가 그 현지에서 그 리우 시장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질 좋은 생선과 야채, 고기를 엄선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브라질 새우가 그렇게 좋다고 하대요. 그래요. 네. 이번 올림픽 취재할 때 연합뉴스와 연합뉴스 TV에서는 몇 명 정도가 여기 취재를 갔나요? 예, 연합뉴스하고 연합뉴스 TV에서 25명의 그 특별 취재단이 꾸려졌습니다. 네. 뭐 저희 사진 기자 같은 경우는 이제 6명이 미국에 파견됐는데요. 그다음에 취재 기자 11명 정도가 되고 나머지 뭐 영문 기자에서 그 인원이 꾸려졌습니다. 아까 처음에 인사말에 저희가 그 휴가를 못 간다고 했잖아요. 네. 그 저희 인원이 6명이 지금 리우를 갔으니 뭐 얼마나 빈 공간이 많을까요? 당연히 뭐 휴가 기간이라 일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또 안타까운 게 딱 그 우리 애가 초등학생인데 애들 방학 시작과 끝이 딱 걸려 있습니다. 아, 정말요. 그래서 휴가는 물 건너 갔습니다. 섭섭하겠어요. 아니, 뭐 항상 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괜찮습니다. 그럼 이 취재를 간 기자들도 여기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 식사를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못하죠. 할 시간이 없어요.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광저우 아시안 게임, 뭐 베이징 올림픽, 밴쿠버 동계 올림픽을 다 취재를 해봤는데 한 번도 안 주던가요? 아니 먹을 시간이 없어요. 아, 그래요? 요번에 브라질 같은 경우도 그 미국의 그 시간을 맞추기 때문에 경기가 10시 이후에 끝나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낮에는 또 다른 훈련을 취재하러 갑니다. 아, 그 네. 6명이 전 경기를 커버하기 힘들잖아요. 아, 네. 아침 새벽부터 평균 잠을 한 4시간 많이 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정말 그렇다면- 고생하면서 취재해 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저는 챙기는 게는 대회 갈 때 약간 그 스틱 바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간단하게 집어넣고 아, 네. 그리고 이제 경기장이 만약에 경기가 뭐 10시 시작이라고 한다고 해서 뭐 9시 반에 가면 취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가고 어떨 땐 자리 싸움도 있고 해서 지난 밴쿠버 때는 12시에 기자실이 문을 닫고 6시에 문을 여는데 그 전에 와서 줄을 서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 새벽 4시쯤 가면 되겠다 해서 이제 제가 후배를 보냈어요. 근데 후배가 전화가 온 게 이제 큰일 났다고 새벽 4시에 왔는데 33번째라는 거예요. 티켓 받는 게. 네. 봤더니 몇 시부터 와 계셨던 건가요? 그 다른 분들? 재밌는 거는 한 일본 기자가 그 11시 한 50분 정도에 그 사진 기자들 캐비넷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되게 커요. 그 가방이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에 숨어 있다가 이제 다 문을 닫고 나간 다음에 새벽 2시 좀비처럼 기어나와서 했다는 참 고생이 많습니다. 네, 정말 근데 고생이네요. 4년간 올림픽을 준비한 선수들만큼 고생은 아닌데 어쨌든 현재 여러 뭐 자원봉사자분들 어쨌든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즐거운 축제로 네. 뭐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의 노력을 고스란히 전달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네. 네, 이번 리우올림픽에 출전한 204명의 우리 선수들 12시간의 시차와 열악한 현지 훈련 여건 등으로 물론 힘들겠지만 코리아 하우스에서 만든 그리운 한국 음식 먹으면서 경기 기간 내내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한 기자, 오늘 살펴본 사진들 중에 베스트 컷을 뽑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별로 이렇게 사심 있는 건 아닌데요. 네. 어쨌든 오늘 휴가철이고 그래서 가장 아까 해운대에서 그 물총 싸움하는 컷을 베스트 컷으로 뽑았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 시청하고 계신 분들 휴가 못 가신 분들 많을 텐데 이 사진으로 뭐 시원한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뉴스 클릭 베스트 컷. 다음 주에도 더욱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